자, 이제 TBS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김호준 총수가 있는 TBS. 며칠 전에 이런 보도 나왔었죠. 오세훈 TBS 교육방송 전환하겠다. 네. 이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이제 이겼어요. 의석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긴 거지. 오세훈의 역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2010년에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오세훈이 도저히 뭘 해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 무상급식 반대하는 투표를 붙였다가 30%가 투표율이 안 되면 물러나게 해가지고 물러나 버린 거거든. 그 시작점이 서울시 의회 구성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압도적이었잖아요. 예. 그 90한5% 이상이 민주당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 의회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세훈아 잠깐 기다려. 아니 근데 지금 교통방송은 특히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공중파 모두 다 합쳐서 탑 원탑이에요. 예. 그런 방송을 오세훈의 사의에 따라서 사적인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맘대로 하려고 지금 이런 언급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방송 탄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같은 언론사 입장에서도 다 같이 함구하고 있는 게 진짜 의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만든다길래 저는 그러면은 이렇게 TBS에서 우회전 잘하는 법, 뭐 안전하게 유턴하는 법 이런 걸 교육하는 건가 뭐 싶었는데 지금 서울시 내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이제 TBS로 튼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방송화 된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EBS하고 기능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EBS가 있는데 공중파를 통해서 나가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도 하고 TV 방송도 하는데 그게 이제 기능이 겹치는 그 공중파 방송이 두 개가 왜 필요하느냐? 이게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죠. 방송법 15조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방송 분야의 변경에 앞서 방통위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돼. 교통방송을 교육방송으로 만들려면 방통위가 허가를 해줘야 돼. 이게 문제죠. 근데 그것도 잘 모르고 이제 서울시 의회 의석 112석 중에서 76석이 국민의힘이 됐다 그래서 이거 교육방송을 바꿀 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재 김호준 총수의 빙의에서 생각해 보면 김호준 총수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빨리 잘라주길 바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호준 총수가 불교 방송에 가서 BBS에서 라디오 프로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BBS가 1등 하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 방송 가가지고 경기 방송 채널에서 라디오를 하나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경기 방송이 1등 하는 거예요. 이게 TBS에 있기 때문에 1등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김호준이기 때문에 1등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호준이 어딘가를 가면은 거기가 1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김어준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김어준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TBS만 애꿎은 서울 교통 방송만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색이 지상파이긴 하죠. 전파를 쏘니까. 근데 지금 지상파로 듣는 사람도 일부는 있겠지. 운전하다 보면. 근데 다수의 사람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듣잖아요. 지역방송 개념도 없어. 그렇죠. 미국에 있는 사람도 김호준 방송을 본단 말이에요. 듣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 김호준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TBS가 김호준 없었다 그러면 오세훈이가 요거로 교육방송을 바꿀 거야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니 뭐 청취율이 나와야지 뭘 바꾸든지 뭘 하든지 뭐 시도를 해보지. 이제 오세훈이 예를 들면 이렇게 TBS 관련해서 교육방송으로 전화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이 좀 더 잘하고 본인이 또 시정을 깨끗하게 더 잘 이끌었으면 이 방송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클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런 좀 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시정을 잘 이끌어가지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캐릭터를 보면요. 이제 뺀질뺀질 미끄러지 같잖아요. 본인이 공격받는 건 아주 부수적인 문제예요. 보수 세력이 김어준 빨리 날려라고 압박을 주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부수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야 니들이 지방선거 이겼는데 김어준 빨리 안 날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그 김어준과 김건희 논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왜 김건희 씨라고 하냐? 이제 김어준 총수 공장장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다.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래매. 그러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이 논쟁이 있잖아요.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상파도 아니고 뭐 공적 자금이 투입되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김건희 하죠. 그런 애들이 우리 방송에 와가지고 무슨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윤석열이가 네 대통령이냐 김건희가 네 대통령이냐 아니 뭐 그러니까 뭐야 네 친구냐 윤석열이가 네 친구냐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라님은 없을 때 욕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김어준 공장장이 김건희 씨라고 부르는 것은 욕할 게 안 된다고. 영부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영부인이라는 호칭 자체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공식 호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근데 영부인 하면 뭔가 북한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이라는 걸 줄여서 영부인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부인이라고 부르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원하는 대로 그냥 김건희라고 하면 되겠네. C자를 붙여줄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저쪽 보수 세력에서는 왜 여사라고 안 부르느냐고 하는 건데 여사라는 호칭에는 존경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씨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요. 야수 씨. 그렇죠. 푸나 씨.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푸나 여사님이라고 부를 뻔했잖아.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 근데 그런 거고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것도 웃긴 거고 이거를 막 인권에 진정하는 놈들이 더 웃긴 거고 정배는 좋겠어. 고소고발 많이 하면 시의원도 시켜주고 민주당 뭐 하냐? 그러니까. 사생 김한배 대표 저 서울시의원 하나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 법세련에서 김어준을 이런 식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은 본인도 롤모델이 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논란은 인권이 진정이 들어갔고요. 고발한 거는 디올이에요, 디올. 아차님이 지금 김원준 감옥 급변하게 생겼어. 오빠 미안해. 보고 있나 김어준 총수. 여기 이야기 다시 좀만 더 하고 갑시다. 우리가 원조니까. 김건희가 입은 저 옷이 협찬 받은 거냐 아니냐잖아요. 논란은 되게 간단한 거야. 이게 협찬을 잘못 받아서 이게 김건희께 되면 뇌물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 아니 김영란법보다 훨씬 더 크게 뇌물죄예요.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정도는 오히려 처벌이 적게 나온다고. 뇌물, 대가성 뇌물이 되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논쟁인 건데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근데 이게. 저게 지금 이제 본사에 확인을 했더니 시리얼 넘버까지 나와 있는 디올에서 봤을 때는 우리 제품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논란이 왜 촉발됐냐면 김건희가 뭘 입든 우리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우리가 관심이 너무 없네 싶으면 이건 어디서 산 거고 이건 어디서 산 거고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근데 유독 이 자켓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보수 언론에 의하면 야 뭐 이거 유통업계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패션쇼 할 때 몇 개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샀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쪽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당시 지금 그 아까 비교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올해 3월에 2022년 FW 그러니까 2021년 가을 겨울 시즌의 옷을 미리 패션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양산이 되기 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2022년 SS 시즌이죠. 네. 스프링 썸머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프랑스 사람들하고 일해보시면 알 겁니다. 얘들이 지금 SS 시즌의 옷도 한국으로 보내기 바쁜 와중에 그 다음 시즌 옷을 미리 보냈다고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패션쇼를 위해서는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쇼에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옷은 들어왔는데 또 저 자켓은 없어. 저 자켓이 똑같은 거 입고 들어온 게 없다고요. 패션쇼의 사진을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게 국내 이화여대에서 패션쇼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때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양산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처음에 촉발됐던 이유가 김정숙 여사가 샤넬에서 협찬을 받았네 마네 예. 이런 이야기 하니까 김건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명품은 내 돈 내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본인도 협찬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이야기고 본인이 샀다고 하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켓 하나에 580만 원짜리 입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영수증을 까세요. 당당하게 내 돈 내산이니까. 그렇지.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발견했어. 법세련 그 종배 서울시의원 된 종배가 뭐라 그랬냐면 김어준의 디올 협찬 주장은 허위사실이래.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김종배는 허위사실인 걸 어떻게 알아? 이종배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저것은 허위 사실이다. 저거를 법세련이 고발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명신이 언니는 이 상황이 본인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거는 법세련 때문에 지금 영수증을 까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과잉충성이야 정배야.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니. 이게 이슈가 사라져야지 지금 그 옷이 내 옷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렇게 되고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디올에서 김건희 씨가 디올에서 협찬을 받은 것인지 구매한 것인지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이 협조를 구하거나 해야 될 텐데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예를 들면 여기서 아마 돕고 싶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다고 해서 수사기관에서 김건희 씨를 소환해가지고 확인하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한다거나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너무 김건희 씨 측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김건희 씨를 둘러싼 팬클럽이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들을 서로 하니까 거기에서 재미있는 지점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김건희 씨가 입었던 저 자켓은 그러니까 모델이 입었던 그 자켓이 맞는데 그 디올 본사에서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자켓을 판매한대요. 근데 버전이 달라. 디테일이 다른 거야. 그렇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했어?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디올 본사에서 확인해 준 건 김건희 씨가 입고 있는 건 그러니까 그 디올 본사에서 직접 제작한 그 제품은 맞는데 한국에서는 달라. 판매하지 않고 있다. 그걸 본사에서 확인했는데 한국 디올에서는 우리는 비슷한 디자인이 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저 법세련 같은 데서 한국 본사에서는 똑같은 디자인이 있다는데 김어준이 그러면 거짓말한 거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이 패션을 둘러싼 디테일, 굉장히 작은 이야기들이 자꾸 재미있게 남아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여기 핵심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돈 많잖아요. 조카조작해서 생긴 돈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서 입는 건 뭐라 그래요. 대통령 부인이 명품 입는 건 뭐라 그래. 그건 문제가 안 돼. 자기가 했던 짓 5만 원짜리 치마는 팬클럽에 쏙 알려줘가지고 5만 원짜리 치마 어디서 판다 같은 완판 이런 서미쇼를 하다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명품 퍼레이드 아니에요? 운동 하나에 150만 원짜리 디올인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저거 그냥 옷 입었나 보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것은 판매가 안 된 옷이야.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제 수정해드리면 150만 원 운동화가 아니라 143만 원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허위 사실이에요. 7만 원이나 7만 원 차이면 허위 사실입니다. 143만 원짜리요. 그리고 자켓이 배송비 580만 포함이요. 무료 배송 드립니다. 갖다 드립니다. 580만 원짜리 자켓은 솔직히 대통령 월급으로는 좀 오바스러운 금액이죠.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 나는 옷을 입으면 내 돈으로 사 입겠다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국민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거 사신 거예요? 협찬 받으신 거예요? 짝퉁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영부인이 아니면 어떻게 프랑스에서 한 시즌 먼저 옷을 입을 수가 그러니까 있냐고. 협찬 받은 것도 한번 그 행사 때 입고 돌려주면 되잖아요. 자기가 협찬을 안 받겠다고 했잖아. 아유 그렇게 돌려주면 어때?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 우리 건희 언니 보고 계시면은 1번 한번 쳐보세요. 보고 계시는 거 다 알아요. 왜냐면 마차가 엄청 싫을 거거든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건희도 GH네. 진짜 그네? 그러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